돈 일하게 하라. 저자 박영옥. 과거는 끊임없이 재해석된다. 재해석의 기준은 현재다. 현재 성공한 상태라면 과거의 고생은 빛나는 훈장으로 해석되지만 고생스럽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지긋지긋한 불행으로 해석되기 십상이다. 건강한 몸을 원하면 운동이라는 행동을 해야 하듯이 부자가 되려면 이를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 돈 생각을 하지 않으면 평생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 개인의 시간과 에너지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 노동력이라는 수단으로 돈을 버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본은 다르다. 내가 노동을 쉬는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다. 거칠게 비유하면 내가 가진 자본은 나의 일꾼인 셈이다. 물론 투자라는 행위가 그 조건이다. 여러분의 일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경제를 모른다고 하면 자기 삶을 방관하고 있는 것과 같다. 1975년부터 1997년까지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각각 8.2%와 8.1%였다. 기업이 부자가 되는 속도와 비슷하게 가계도 부자가 되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되었고 알뜰하게만 살면 편안한 노후를 기대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IMF 사태 이후 달라졌다. 이른바 IMF 체제가 자리를 잡은 이후인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기업 소득의 증가율은 16.5%로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반면 가계소득의 증가율은 2.3%로 크게 둔화되었다. 또 2000년에는 국민 총소득 중 가계소득이 90%를 차지했지만 2010년에는 76%로 내려앉았다. 그 기간 동안 기업의 비중은 10%에서 24%로 뛰어올랐다. 기업은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데 반해 가계는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이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돈이 기업에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기업의 부를 나눠 가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다. 주식 투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기업 성장의 열매를 공유하는 방법이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있는 자산을 기업에 투자한다면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어 큰일이라느니 하는 뉴스는 덜 볼 수 있다. 공유한 열매 중 일부는 소비할 테니 내수 경기도 좋아지거나 안정될 것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받아가고 있는 배당금을 우리 국민이 받아서 소비한다면 국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시라. 금고에 있는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돈의 액수는 늘 그대로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완벽한 숙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은행 통장에 있는 돈의 상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자와 물가 상승률이 거의 비슷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농부처럼 투자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농부가 씨앗을 고르듯 투자할 기업을 고르고 농부가 파종할 시기를 선택하듯 투자할 시점을 선택한다. 투자한 뒤에는 농부가 매일 논에 나가 농작물을 돌보듯 기업과 소통하고 동행하며 돌본다. 그리고 파종할 때 세웠던 농업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추수한다. 나의 주식 투자는 이런 농사의 반복이다. 이 사이클의 평균 4년, 5년이 된다. 농심 투자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업종의 전망을 보고 기업을 찾든 기업을 먼저 보든 간에 우선 괜찮다 싶은 기업을 발견하면 일정한 수의 주식을 매수한다. 절대로 많은 액수가 아니다. 신경은 계속 쓰게 되지만 손실이 나도 크게 속상하지 않은 수준이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의주시한다. 긍정적인 소식을 접하면 좀 더 매수한다. 물론 그 사이에 안 되겠다 싶은 정보를 알게 되면 투자를 철회한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면서 투자액을 서서히 늘려가다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판단이 들면 금액을 대폭 늘린다. 이후에도 계속 관찰하고 소통한다. 투자 기법보다는 투자 원칙에 집중해야 한다. 투자의 대가들은 왜 빤한 원칙들을 강조하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중요한데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켜지지 않을까? 투자를 하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탐욕과 공포의 습격을 받게 된다. 어떤 기업이 좋아 보여서 일정 수량을 매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음에는 그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왠지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가 버릴 것만 같고 몇 개월 하향 곡선을 그리면 다시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매수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질까 두렵고 매도한 이후에는 주가가 더 오를까 걱정이 된다.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의 장난에 휘둘리는 순간 현명하고 이성적인 투자는 불가능해진다. 주식 투자의 핵심은 기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 누군가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면 자세한 기업 현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질문은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업의 경쟁력은 뭔데? 업종 전망은 어때? 주주총회는 가봤어?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야? 주식시장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좋은 학벌에 각종 자격증으로 무장한 그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미래를 예측한다. 농부처럼 투자하라는 농심 철학은 그들에게 답답해 보이기도 할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그들은 과일이 무르익은 나무를 찾아 재빠르게 이동하는 것이고 나는 나무 하나를 지정해 과일이 익을 때까지 가꾸면서 기다리는 방식이다. 재빠르게 이동하는 쪽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것 같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왜냐하면 수시로 손실이라는 썩은 과일을 먹을 뿐 아니라 나무와 나무를 이동할 때마다 수수료라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기업의 현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며 공부하는 사이에 주가가 상승해 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다시 온다. 주식시장의 격언 중에 버스를 보내면 택시가 오고 택시를 보내면 비행기가 온다라는 말이 있다. 기회인 줄 알고 덥석 물었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으니 신중하게 선택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다. 도박하듯이 투자하면 피폐한 정신, 망가진 몸, 텅 빈 창고와 같은 도박의 결과를 얻게 된다. 투자하는 순간 그 기업의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듯이 투자를 이어나가야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 기업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확신의 강도를 높여가면서 주식을 매수해 나가다 보면 1년에 한 종목 투자하는 것도 버거울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는 개인 투자자라면 1년에 한 종목만 발굴해도 충분하다. 전업 투자자인 나도 가장 짧은 시간에 매수를 끝낸 것이 6개월이다. 2년에 한 종목이라도 확신을 주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기업을 찾고 지켜보는 시간이 1, 2년이고 확신이 들었을 때 투자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다시 2, 3년이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해야 마음이 평화로운 행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